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복 코디 이열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너무너무 많으시죠. 왜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맨날 가는 데가 GS25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뭐 당연히 이제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기업을 선택할 때 GS 리테일 많이 지원하시는데 왜 좋니?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GS25 자주 가고 이게 많이 익숙하니까, 많이 보니까 또 대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GS 리테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볼까요? 설립일이 한 71년 되고요. 대표는 지금 허연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8조,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입니다. 19년도 3분기 누적이 지금까지 나오는 공시자료 최근이거든요. 한 1,889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한 1,339억 원 정도가 나와 있고요. 인원 현황은 이제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하면은 9,633명인데, 그러니까 단기 근로자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파트타임이겠죠.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이제 5,237명 정도가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 7천만 원 미만 되어 있고요. 좀 볼까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편의점, 슈퍼, 헬스앤뷰티, 공통 및 기타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나눠지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거는 사실 편의점 부분만 워낙 양이 좀 방대해요. 사실 GS 리테일은 여러분 직무 분석하거나 기업 분석했을 때에 직무도 좀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편의점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칩복 코디에서는 이제 편의점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슈퍼, 뭐 헬스앤뷰티 꼭 슈퍼도 아셔야 되고 헬스앤뷰티도 요즘에 많이 이제는 지원하시기 때문에 헬스앤뷰티 쪽도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인원 구성은 이렇게 좀 되어 있대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특징이 단시간 근로자를 이제 체크해 두었다는 거.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아까처럼 내가 나왔던 5천 명 정도가 이제는 근로자가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9,633명 정도 합계가 나온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사업은 소매 유통업,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 슈퍼, 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죠, 랄라블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인 파르나스 호텔 잘 모르시죠? 근데 요거 알면 알걸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헐 이러죠. 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헐 이러시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 GS 리테일.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빌딩도 있죠. 파르나스 타워 등도 운영하고 있다더라. 근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하고요. 바로 편의점. 너무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편의점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GS 리테일 히스토리 가볼까요? 71년 금성전공 설립이 됐습니다. 80년도에 럭키체인 흡수합병했고요. 편의점 슈퍼마켓 단체급식 빌딩 임대 사업을 80년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1년에 LG유통으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할인점, 백화점 사업을 개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점했다는 겁니다. 개점은 분리시키는 등 유통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했고요. 2002년도에 슈퍼마켓, 슈퍼센터와 LG백화점을 통합하여서 선진 유통구조를 가지는 종합유통사로 발돋움했죠.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LG백화점은 이제는 매각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2004년도에 그쵸, 뭐 LG GS 하면 뭐 2004년도는 무조건 연역으로 본다면 꼭 알아야 될 해죠. 2004년도 LG에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GS 홀딩스로 이제 변동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나눠졌죠. 자, GS 2005년도에 현재 GS 리테일로 상호를 변경한 후에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점은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선진 유통회사로 자리를 매각했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자, 2010년도에 할인점, 백화점 사업을 매각했다. 2010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및 슈퍼마켓 사업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면 미래성장 및 국내 선진 유통기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좋은 결정이었는지 안 좋은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슈퍼마켓과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걸 매각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업계 1위니까 GS25는 뭐 CEO랑 갈팡질팡 하지만은 누가 1위 하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일단은 선도 업체고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만 본다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5년도에는 이제 파르나스 호텔 지분 67.56% 취득해 갔고요. 관광 호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헬스앤뷰티 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왓슨스코어를 합병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 볼까요? 편의점, 여기 나오죠? 편의점, 슈퍼마켓, 헬스앤뷰티, 호텔.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메이저가 이거죠. 편의점. 예, 가장 큰 게 이제 편의점이기 때문이니까 GS25죠. 상표는. 그다음에 슈퍼마켓은 GS 슈퍼. 저도 잘 갑니다. GS 슈퍼. 헬스앤뷰티, 랄라블라 나오고요. 화장품 및 건강 미용용품. 자, 호텔 나오는데 인터컨티넨탈과 나인트리. 아유, 다 아시죠? 이름만 돼도. 그래서 이런 호텔 및 임대 하고 있대더라. 참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자꾸 GS 리테일 자꾸 편의점만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직무 분석 그러니까 기업 분석 잘못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다? 여러분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편의점. 물론 그게 중요하니까 이해는 해도 GS 리테일을 아신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통 및 기타 뭐 얼굴 넘어가고요. GS 프레시 등이 있대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진대더라. 그래서 주요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경영 이념 제가 GS 리테일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면접 질문에 GS 리테일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죠. GS 리테일의 경영 이념 잘 아느냐? GS 경영 볼까요? 고객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을 가치를 창조한다더라. 이게 GS의 경영 이념이고요. GS 리테일의 비전은 고객, 도전 선도, 그다음 데이터 사실 기반이다. 이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GS 리테일 비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 DNA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DNA. 자, 1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가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유통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취준생분들이 특히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홈페이지 자체가 그 유통업이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점이에요. 가보시면 GS 리테일 딱 치면은 뭐가 나오면 이제는 GS 리테일 이제 유통에 대한 판매가 나오거든요. 쇼핑몰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을 할 때 그 사이트 기업 요약이라든지 이런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거 어디서 보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 나오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단에 나오는데 카테고리에 나오는데 근데 이런 유통업 같은 경우는 하단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단을 쭉 내려보시면요. 뭐 채용 부분도 있지만은 뭐 기업 소개, 회사 소개 이런 부분이 하단에 나와요. 하단. 이런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단에 쭉 내리셔 갖고 지역 회사 소개 꼭 보시면 이렇게 경영 철학도 다 나와 있대더라. 그래서 직무 수행 DNA 이거 꼭 12가지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조직 가치 우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F가 4가지라서 fair, fresh, friendly, fun 이렇게 나오는데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시겠고 리테일의 서비스 가치는 뭐냐? 서비스 가치 3F라고 나오는데 friendly, fresh, fun, 플러스 fair라더라. 조직 가치 4가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 알아야 되는 거 꼭 편의점. 말 그대로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브랜드명이 GS25죠. GS25 우리가 읽죠.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GS 리테일을 할 때 기본적인 편의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1차적으로는 뭐냐면 편의점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말 그대로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도 보실 때 이 방송 보셔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런 편의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럼 GS 리테일이 GS25가 어떻게 하고 있대더라.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편의점 사업의 특징. 편의점이란 누군가 질문 들어올 때 편의점이 뭐니 물어본다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소매점이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소매점이죠. 그래서 소매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슈퍼마켓이나 대규모 소매점, 전문점 등 기존의 소매업체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4가지 편리함. 다시 얘기하면 편의점의 특장점이 뭐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소매점은 많아요. 슈퍼마켓도 소매점이잖아요. 대규모 소매점 있잖아요. 마트들. 전문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와 편의점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특장점이 뭐냐 이거죠. 그쪽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4가지를 편의점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4가지가 뭘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지금 리테일을 지금 이제 면접을 보신다, 아니면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편의점의 특징 4가지를 뽑아라. 아니면은 기존의 소매점과 다른 편의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뽑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쇼핑 시간에 편리함이 있죠.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물론 요건 좀 사회적 이슈가 요즘에 있죠. 과연 24시간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은 쇼핑 시간에 편리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쇼핑 장소의 편리함이죠.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들, 그다음에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소규모 뭐 대규모 단지도 있지만은 뭐 빌라도 많은 데도 가보시면은 쇼핑하기가 좀 불편하죠. 시장이 멀잖아요. 그럴 땐 뭐야? 항상 있는 게 편의점이에요. 항상 있는 게. 어딜 가도 편의점은 있습니다. 뭐예요? 쇼핑 장소의 편리함이라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 상품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쇼핑 상품의 편리함이에요. 뭐예요? 간편식품, 일회용 잡화 등 이런 거 다 품종 소량 판매하죠. 이게 특징이죠. 다양한데 소량 판매요.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상품의 편리함도 있겠고요. 각종 생활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수납도 하고요. ATM 기기 있죠. 그죠? 여러분 가보시면 항상 있잖아요. 또 뭐가 되죠? 택배도 되잖아요. 택배도. 이제는 뭐예요? 우체국 택배 안 해도, 뭐 어떤 택배 안 해도 내가 편의점 가서 편의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께 GS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CU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무인스토어 뭐 여러 가지 뭐 이마트든지 그 편의점 쪽, 그러니까 유통 쪽, 소매점 쪽 가게 되시면 뭐 공통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의 특징, 특장점 보면 요 네 가지를 꼽아주시면 그냥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편의점 사람의 성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주 또 질문 들어오죠. 성장성을 어떻게 보느냐? 답을 드릴게요. 그냥 18년도 편의점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8.7% 성장 25조 원입니다. 대부분의 소매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오유통업이요. 정말 여러분 계속 하락합니다. 근데 편의점은 줄지가 않아요. 편의점은. 이게 마이너스 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소매점이라는 특징,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특징, 그다음에 요즘에 개발하고 있죠. 많이 상품들. 1인 가구를 위한 타겟 상품들. 워낙 이렇게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18년대의 경기 악화, 소비 부진 영향 등으로 인해서 소매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오프라인 영업태는 성장이 미미했던 반면 이게 중요하죠.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 이게 특징인 겁니다. 편의점. 자, 성장성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 다양한 포맷의 특화 점포, 간편식, 그죠? 이런 강화를 통해서 편의점의 푸드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편의점 푸드 이거 굉장히 화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간편식 조리용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식품 개발. 자, 네 번째, 적은 투자비로 사업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폐가 좀 있어요. 땀들 봤을 때. 그렇지만 뭐예요? 적은 다른 창업보다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어떤 창업 아이템이 사실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하고 있고요. 창업 시장으로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특징이 사업의 확장 수단으로. 그러니까 편의점이 이게 좀 특징이에요. 생계형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의 어떤 확장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편의점으로서 업종을 바꾸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성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기존사 가맹점 수익 확대에 대한 역량을 집중한다. 이게 뭐냐면 자, 편의점 전체 얘기잖아요. 국내 편의점 시장은 외형 성장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더 막 넓혀서 개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보수적인 접근이죠. 기존 가맹점 수익 확대의 역량을 좀 집중하는 시대로 좀 변했죠. 지금. 워낙 지금 이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한국형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포맷의 특화 편의점을 개발하고 있고요. 편의점의 푸드점, 이거 굉장히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GS 리테일 여러분 자꾸 강조드려요. 관련된 비슷한 회사들, 비슷한 회사 많잖아요. 거기 가신다 그러면 꼭 편의점 푸드는 여러분 분석하고 가셔야 돼요. 요즘의 핵심이에요. 편의점 푸드. 그래서 편의점 푸드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실 것을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편의점 사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점 사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할까요? 보통 유통업은요, 경기 변동에 민감하죠. 소비 심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요, 나오죠. 주요 소용량 식품 및 생활 필수 용품을 팔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덜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용품이에요. 필수용품. 타 유통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하되더라.
꼭 용어 정리해 주십시오. 머릿속에. 자, 편의점 산업의 현재 상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토어, 이마트 24 등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사업자 진출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3강 2중이다. 3강은 뭐예요? GS25, CU, 세븐일레븐 이게 3강이고요. 이마트 24, 미니스톱이 한 4위 경쟁하고 있대더라. 이 중에서 꼭 2강을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GS25와 CU겠죠. BJF 리테일, CU. 그래서 GS25, GS 리테일, 그 다음에 GS 리테일인 CU.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강을 뽑을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편의점 사업의 현재 경쟁, 다수 점포를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물류센터, 정보 운영,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물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소규모 자본으로는 이 편의점 전체 사업, GS 리테일처럼 시장을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BJF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GS 리테일처럼 뭐예요? 이런 편의점 사업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업이 아니라 편의점 창업, 소규모 들어가는 매장 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소규모 자본으로는 시장에 진입이 어렵다는 부분. 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 시장을 진입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어떤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규제 진입,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 산업의 현재 경쟁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사업은 타 사업 및 타 업체 대비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주요 경쟁력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볼까요? 내가 만약에 편의점을 열었어요. 편의점을 연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께서 GS 리테일의 이제는 담당 직원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 직영점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직영점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리테일 쪽, 이제 영업 쪽, 세일즈 쪽을 들어가겠죠. 그럼 실제 직영점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피부로 내가 느끼니까 많은 경험을 얻게 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럼 거기서 주요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GS 리테일의 사원이 돼서 편의점 직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걸 관리하는 관리직이라면 과연 다른 경쟁업체보다 앞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머천다이징이죠. MD, 머천다이징의 역량이 확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컨셉의 점포가 출점이 되는 데다. 세 번째는 서비스 역량 확보해야 되고 신규 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도움이 된다더라. 이 네 가지를 짚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취준생이니까 그런데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 동의하세요. 다양한 컨셉의 점포. 왜냐하면 동일한 컨셉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길거리 지금 여러분 돌아다니면 다 편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컨셉의 점포가 출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 되면 여러분 지하철, 특히 여러분 지하철 되면 아시죠? 어떤 제가 무슨 얘기할지 고구마 냄새. 그래서 달콤한 냄새가 막 풍기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냄새가 좋아서. 이런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컨셉들이 다양한 특징이 있는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서비스 역량 확보한다든지 뭐 신규 서비스 상품 지속적인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네 가지의 중요한 경쟁적 차별성이 있다더라.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편의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였고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겠죠. 내가 다양한 다른 경쟁업체에 가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GS 리테일이잖아요. 그럼 GS25에 대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GS25 편의점을 설명해보라. 90년 내에 LG25라는 독자 브랜드를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입지 등 특수상권, 좀 이따 제가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더라. 자, GS25와 CU가 업계의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2020년 더 치열해질 거죠. 세븐일레븐, 미니스토어, 이마트 24 뭐 경쟁 구도에 있대더라. 여기 나옵니다. 향후 편의점 사업부는요. 고매출점 중심으로 출점과 더불어 프레시푸드, 그다음에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죠. 그러니까 HM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간편조리식 같은 집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상품 강화 이런 게 조금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굉장히 뭐랄까요? 다양하게 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GS25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FF로 얘기하는 프레시푸드 같은 거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특징을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고 GS25가 업계 1위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업계 1위예요? 지금? 업계 1위입니까? 최근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위 됐습니다. 1위. 19년도 11월 기준이고요. GS25 점포수가 13,899개로서 CU보다 제쳤어요. CU보다 제쳐갖고 편점 1위 됐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1위가 된 게 99년 LG25 시절 이후에 20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CU 난리 났죠? 뺏겼잖아요. 왕자 뺏겼습니다. 그래서 서력을 준비 중인데 현재 그 GS25가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매점 41개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월 13일에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이제는 나올 때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고 또 6월에 뭐가 끝냐면 해군 PX. 군대 갔다 오신 분들 PX 해군 PX 260점 계약이 끝납니다. 언제? 6월에. 2020년 6월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만약에 CU가 따낸다? 그러면은 점포수가 이제 확 바뀌어 버리죠. 숫자. 그럼 다시 CU가 또 업계 탈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은 GS25가 해군 PX 계약을 2010년 이후에 2차례나 연장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고, 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매달 여기 뭐냐면 매달 점포수 기준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해왔는데, 뭐 공개 시점을 이제 분기별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점 수가 몇 개다. 가맹점이 몇 개다. 이게 이제 매달 해왔다면 이제는 분기별로 좀 하겠다. 왜냐면 경쟁 데이터가 이제 과열을 좀 방지하기 건데 사실은 뭐 경쟁사의 어떤 데이터를 주기 싫어서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밑 작업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자, 전략 제한 소비재층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GS25 전략 제한 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예요? 20대, 30대가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4시간 하죠. 인테리어 깔끔하죠. 부담이 없죠. 근데 요즘에는요. 40대 이상 고객의 비중이 끊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더라. 왜 그렇죠?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때문에 과거의 20대들이 이제 40대 된 거예요. 저도 옛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가 있었는데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근데 어느덧 제가 40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고객층이 40대 이상에 꾸준하게 증가되어 있다는 거, 소비 계층의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40대를 위한 상품 개발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또한 소싱도 머천다이징도 40대를 위한 좀 어떤 머천다이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뭐예요? 전략 제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비 트렌드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주택가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이요. 생활 밀착형 점포로서 1차 상품 과거에는 없었죠. 과거의 편의점은 농축수산물 없었잖아요. 근데는 이런 농축수산물 같은 거, 구색을 강화한 편의점도 나오고 있고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커피 및 카운터 FF를 뭐래서 프레시푸드라고 했잖아요.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의 편의점 출점을 한 것이 그 사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도시락, 아까 말했던 HMR 이런 어떠한 신선식품들도 계속적으로 간편조리식도 나오고 있다더라. 집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간편조리 식품도 판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 구성비 가볼까요? 매출은요 역시나 담배입니다. 담배가요 전체 매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왜냐하면 담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마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입장에서 그렇게 맞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제외한 여타 상품의 판매 중을 늘릴 거, 이게 이제 본사나 가맹점이나 다 유리하다더라. 그래서 사업 제한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 혹시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출 구성비 또 볼까요? 내적 요인도 있고요. 매달 출점 수와 상관계가 크다. 그렇죠. 수요 변동에는요, 내적 요인으로는 매장의 출점 수겠죠. 정략적 요인 볼까요? 상품의 종류, 수량, 구색 등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고요. 수요 쪽에 매출에. 지적 요인 같은 경우는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이제 판매 사원의 노하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GS 리테일 가셔서 가맹 하실 때 가맹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여러분의 롤이겠죠. 자,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수요 변동의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보통 외부 환경 분석 많이 하잖아요. 외부 환경 분석을 했을 때에 뭐 유행 트렌드, 경기적 상황, 뭐 소비 심리 이런 거 다 요인을 미친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현재 GS 상황 말씀드립니다. 요거 많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꽤 되세요. GS25 첫 번째가 어디냐면 서울 경희대 앞이었습니다.
90년 12월이었는데 LG25 경희대점이 시초고요. 쭉 해서 지금은 뭐야? 30년간 누적 방문객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200억 명이요. 200억 명. 와, 200억 명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자, 매출 평균 550만 명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550만 명 수준이에요. 저도 솔직히 요거는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자료 아시죠? 제가 다 만든 거 자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자료 준비가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저도 요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GS25, LG25 와, 대단하구나 했고요. 단위 면적당 업계 1위라고 합니다. 18년도 공정거래 기준으로 본다면 3.3제곱미터당 업계 1위를 기록했다 하고요. 김혜자 도시락, 저도 기억나요. 김혜자 도시락. 지금도 나오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간편조리식을 안 먹어서, 도시락을 안 먹어서 과거에 김혜자 도시락 저 지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베트남 진출했던 거, 그다음에 자체 브랜드 유로스 PB 상품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17년도에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GS 리치 이거 진짜 이거는 면접 질문에 자주 나오는 거. PB 상품. PB 상품 아니? 야, 우리 자사 PB 상품 하나만 대봐. 이거 맨날 나와요. 유어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어스 잠깐 볼까요? 자, 고객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가치 소규모 브랜드 유어스다. 그래서 유어스가 어떻게 된 거다? 고객과 고객 플러스 GS 리테일 어스 해갖고 당신과 나, 당신과 우리. 그래서 유어스다. 브랜드 의미 아시겠죠? 자, 유어스 PB 상품 보시는데 해외에 이렇게 진출하고 있대더라. 그래서 수출도 돼 있대더라. 꼭 기억해 주세요. 인절미 과자, 떡볶이 스낵, 오모리 김치 이런 게 한국적인 식품들 해외에서도 베트남 현지에서도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대더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오죠. 여기 18년도 베트남 현지 대한민국 최초 진출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는데 이거 거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GS 리테일 굉장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워낙 방대한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는 편의점 얘기만 했습니다.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편의점 얘기, 대표적인 소매점 편의점 얘기만 했는데 다양한 직군들도 있대더라.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호텔은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꼭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질문 나왔던 거 PB 상품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수출 지킨 GS 리테일이 수출했던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GS 리테일 이렇게 우리가 기업 분석 및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말은 좀 빨랐지만 워낙 여러분 정보가 많아서 말은 좀 빨랐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몰랐던 사실들, 그다음에 여러분 꼭 챙겨야 될 정보들, 취업 준비 상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갖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복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